전국 1,500개 매장, 연매출 4조 원. 근데 창업자가 지금도 회사 이름을 후회하고 있어요. 저는 굴사장이고요. 비즈니스 썰 시작합니다. 굴사장의 비즈니스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다이소라는 이름,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다이소에서 왔다고 알고 있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원래 다이소는 일본 단어예요. 일본어로 대창이라고 읽는 한자인데 이걸 일본식으로 읽으면 다이소가 되거든요. 일본의 다이소를 운영하는 회사 이름이 다이소 산교, 그러니까 대창산업이에요. 한국 다이소의 창업자 박정부 회장은 원래 이 일본 회사에 생활용품을 납품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1997년에 직접 가게를 차리는데 첫 이름이 아스코 이븐 플라자였어요.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시작한 작은 균일가 가게였죠. 가게는 잘 됐어요. 때마침 IMF가 터지면서 1,000원짜리 가성비 상품이 갑자기 국민 아이템이 됐거든요. 4년 만에 100호점을 돌파했어요. 그때 일본 다이소 산교가 연락을 해와요. 야, 너네 물건 우리한테만 독점 납품해줘. 그냥 거절하면 거래가 끊길 판이었어요. 근데 박정부 회장은 오히려 역제안을 해요. 독점은 못 해주겠고 대신 우리 회사에 투자나 해줘. 로열티는 없고 경영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일본 다이소 상교가 받아들였어요. 38억 원을 투자하고 지분 34%를 가져가는 조건으로요. 그리고 이때 이름을 다이소로 바꿨어요. 박정보 회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다이소에 가면 다이소를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고요. 근데 나중에 이 말도 했어요. 인지도 확보하려고 브랜드를 갖다 쓴 건데 생각해보니 경솔했다. 근데 이 38억짜리 투자가 나중에 얼마가 됐는지 아세요? 5천억 원입니다. 130배요. 처음에는 서로 좋았어요. 일본은 투자하고 배당받고 한국은 이름 빌려서 성장하고. 근데 다이소가 너무 커져버렸어요. 매출이 1조, 2조, 3조를 넘어가니까 일본 다이소 상교 눈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배당을 더 줘라. 경영에 참여하게 해달라. 계속 요구사항이 늘어났어요. 처음 계약할 때 경영은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 지분 34%를 들이밀면서 버티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34%가 왜 문제냐면요. 주주총회에서 중요한 안건을 결정하려면 전체 지분의 3분의 2를 초과한 찬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34%를 가진 주주가 반대하면 회사 오너가 과반을 가져도 중요한 결정을 못 내리는 구조예요. 한마디로 34%는 회사를 지배하진 못해도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막는 데는 충분한 숫자예요. 그래서 박정보 회장이 결단을 내렸어요. 2023년 12월 5천억 원을 주고 그 지분을 전부 사버렸어요. 22년 만에 완전 독립이었죠. 근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돼요. 지분은 샀어요. 근데 이름은요? 다이소라는 이름 자체는 일본 대창산업에서 처음 만들어진 거잖아요. 한국에서는 한국 다이소가 상표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해외는 달라요. 미국, 중국, 태국, 필리핀 등 30개국 이상의 일본 다이소 상교가 먼저 다이소 상표를 등록해놨어요. 그래서 한국 다이소는 해외에 나가면 다이소라는 이름을 못 써요. 실제로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 하스코라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나갔다가 2023년에 전면 철수했고요. 창업자 박정부 회장이 왜 이름을 후회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국내에서는 1,500개 매장으로 유통 2위를 달리는데 해외에서는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2025년 더 황당한 일이 생겼어요. 헤어진 일본 다이소 상교가 한국에서 3P라는 브랜드로 상표권 등록을 마쳤거든요. 3P는 일본 다이소의 프리미엄 라인이에요. 300엔, 한국 돈 3,000원대 제품을 파는 브랜드예요. 다이소보다 가격대가 높고 디자인도 좋은 라인이에요. 한국 다이소가 지분을 사서 독립하자마자 이제 우리가 직접 한국 시장 들어가겠다는 신호를 보낸 거죠. 5천억을 주고 독립했더니 전 파트너가 경쟁자로 돌아오는 이 상황. 아직까지 한국 다이소는 공식 입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소는 지금 역대 최고의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2024년 매출 4조 원, 영업이익률 9.4%. 이마트 영업이익률이 1% 겨우 넘는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숫자예요. 쿠팡도 3.5%니까요. 불경기일수록 다이소를 찾는 사람이 늘고 화장품, 영양제까지 품목을 넓히면서 전 세대를 고객으로 끌어들이고 있어요. 38억의 이름 빌렸다가 5천억으로 독립한 회사.
근데 그 이름이 지금 해외 진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됐고 헤어진 파트너가 경쟁자로 돌아오고 있어요. 다음 챕터가 궁금해지는 회사예요, 다이소는. 정리할게요. 다이소는 처음부터 한국 사람이 만든 한국 회사였어요. 근데 성장하려고 일본 이름을 빌렸고 그 선택이 22년 동안 발목을 잡았어요. 5천억을 주고 지분을 사서 독립은 했는데 이름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박정보 회장이 경솔했다고 후회하는 그 한마디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줘요. 브랜드 이름 하나가 기업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사업하시거나 브랜드 만드실 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다이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굴사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